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또다시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입항 금지와 억류 대상인 이 유조선이 어떤 이유로 중국 인근 해상까지 갔는지 의문인데 중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정박 중인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현재 해당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지점은 중국 영해에서 불과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해당 지점은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선체를 맞대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점에 머물고 있는 천마산호가 선박 간 환적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천마산호를 비롯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천마산호가 2017년과 2018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천마산호 등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의 조치만 명령한 다른 선박들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현재로선 천마산호는 중국 영해에 진입하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마산호가 환적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중국 당국이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 정부가 천마산호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BOE는 천마산호와 함께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유조선 지성 6호가 지난 8월 중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중국 정부는 지성 6호의 중국 해역 진입을 금지하거나 억류하지 않았습니다. Typically,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denied port access or alternatively seized as a financial asset of a designated entity. So, those are the actions that should be taken. 와치 전 위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왔듯이 중국은 북한의 이 같은 불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우려하면서 추가 핵실험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7차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 핵실험을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조속히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66개 나라를 대표해 결의안을 발의한 캐나다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북한의 핵활동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회를 통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구하는 처지로 몰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제국의 망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위축되고 국제시장과 단절됐으며 국제 정상회담에 불참하고 북한과 이란 같은 정권에 무기를 구하는 처지로 몰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31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50여 국가가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을 통해 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엔에서 140개 이상의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옹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미국 국무부가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에게 참혹한 형벌을 가하는 북한 정권을 거듭 비판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제정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거세게 비판을 받았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인 28일 대북 정보 유입 노력에 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면서 여기엔 표현이나 집회, 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도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독립적 언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전선동부가 모든 매체 컨텐츠를 검열해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박 국무부 통화태 담당 부차관보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이 개최한 행사에서 외부 정보 접근을 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but also the ways in which their government's policies have led to widespread poverty and repression. In doing so, consumers of such information and also those they come into contact with become better equipped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and futures. 북한 정권은 그러나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이면서도 지난 2002년 이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오히려 반동사상문화 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올해 1월엔 평양문화보호법을 만들어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유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과 한국 헌재 결정에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보 접근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방 및 국무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처리했고 국방 지출 법안도 찬성 218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무 지출 법안에는 51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국방 지출 법안에는 8,261억 500만 달러의 예산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무지출 법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예산이 지출되도록 했으며 대북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안에 첨부된 세출위원회의 보고에는 대북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국방 지출 법안 역시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쓰이지 못하도록 했으며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은 예외로 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 특사 직책 신설과 탈북민 상황 등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북한 인권법 입법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캐나다 이민장관을 지낸 주디 스그로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북한 인권법 입법 동의안을 캐나다 하원에 상정했으며 28일에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북한 인권의 날 10주년 기념식에서 동의안 내용을 공개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2015년 이후 캐나다 하원에서 8년 만에 다시 상정된 북한인권법 동의안은 북한인권 특사 직책을 신설해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탈북민 상황 등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인권 상황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등지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비정부 기구를 지원하고 이들의 난민 지위 신청 절차를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입법 관련 동의안은 상정 후 의원 20명 이상이 제청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고 표결을 거쳐 제정됩니다. 한편 한국통일부의 김영호 장관은 이날 열린 캐나다 북한 인권의 날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개최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선언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과 캐나다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또다시 미국인의 대북 소장이 담긴 우편물을 반송시켰습니다. BOA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의 대북 소장의 송달을 맡은 국제 우편물 서비스 페덱스의 운송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당 우편물은 28일 수신인, 즉 북한 대표부 측에 의해 거부돼 29일 현재 다시 출발지인 워싱턴 DC로 반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이달 12일 기존 소장 내용을 수정했으며 이어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26일 새로운 소장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보냈었습니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0여 명은 1968년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납포한 뒤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1월 3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습니다.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최근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의 소장도 반송시켰으며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우편물 반송 직후 재판부에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 북한의 소송 내용을 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조만간 북한 우리 민족끼리의 X 계정의 피소 사실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